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늘은 흐리고 여느 때보다 바람은 좀 불었지만 날씨는 한결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166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금요일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3주째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비법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즈 증권방송에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위풍당당 직장인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검투사님과 함께합니다. 검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뵙습니다. 네. 한 2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오니까 또 최현정 앵커도 뵙고 또 많은 또 스태프진들도 뵙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봄이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봄이 찾아와서 또 기분 좋게 산뜻하게 또 오늘 시청자분들 올해 2010년 또 처음으로 뵙는데 함께 하면서 종목 진단도 또 열심히 청취하시고 제가 준비해온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하면서 오늘 166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날 급등한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제자리를 맴돈 사흘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먼저 장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어저께였죠? 네. 만기일이 좀 끝나면서 오늘부터 시장이 좀 반등으로 가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소폭 반등으로 그냥 마감을 해서 기대보다는 그렇게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 3일째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치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증시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좀 보합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주를 우리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맞이해서 우리 증시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엔 1700포인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예측들도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1700포인트 이상 돌파되었을 경우에 공략할 종목들은 일단은 뭐 중대형주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중대형주가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금융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장이 다음 주에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박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고수익 내신 분은 어떤 분일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시죠? 예, 오늘은 그 서일교 사장님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서일교 사장님을 많이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구수한 사투리와 그 와중에도 날카로운 종목 발굴, 그래서 종목들이 연일 지금과 같은 장에서 가장 딱 들어맞는 전문가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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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상한가 가는 우리 서일교 소장님께서 오늘 고수의 전문가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일교 소장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일교 소장님. 이번 주에 꽤 네네. 자주 뵙네요. 예? 이번 주에 꽤 자주 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번 주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죠? 네, 서일교 네네. 소장님. 예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어요? 오늘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면 아무래도, 변동성도 좀 심화가 되고, 또 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 해서,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만길과 오늘 또 그 다음날까지는 후폭풍이 조금 예상이 되고 해서 오늘은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 즉 제가 며칠 전에 추천을 아마 드렸죠. 아이리버, 전자책 관련 수위주의죠. 아이리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자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자책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리버도 오늘은 5.7% 급등으로 장을 마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셨는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네. 이달 즉 3월 말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어떤 지원책이 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전자책 확대 수혜주인데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자세한 그 브리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항상 주가는 간다는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또 최근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이리브를 추천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본다면은 약 10% 넘는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수익 확대로 계속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이달 말쯤에 정부 지원책 발표가 기대된다면 전자책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전자책 관련 그 테마 종목 중에서 I 컴포넌트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예. 그러나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대장주라고 지칭할 수 있는 종목은 아이리브다. 그래서 아이리브가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조금 다소 좀 주가에 힘이 탄력을 못 받았는데요. 그러나 올해 들어오면서 또 삼성그룹과 어떤 연계된 어떤 수혜와 어떤 지원 또 혹시 또는 성장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아우러지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다음 주 국내 증시 흐름도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네. 디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디오텍이요? 예. 예. 요 디오텍이라는 종목은 태블릿 PC 관련 수혜주인데요. 이 태블릿 PC에서도 필기 인식 도구에 관계되는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디오텍은 향후 성장성이나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나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고 하반기 가면은 실질적인 매출이 기대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즉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 그 공시 내용이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안드로이드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그러한 또 호재가 나오면서 또 특히 안드로이드에 관계되는 생산 제품을 약 30종 넘게 출시를 조만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오늘 디오텍이 장 초반에는 상당히 급등을 했지만은 한 5% 넘게 급등을 하다가 장마판에 좀 밀려서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을 충분히 적어도 한 2만 한 4천 원권에서 그지? 2만 4천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짧게 그 대신 손절가는 짧게 2만 3,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추가로 보너스로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영우통신입니다. 영우통신.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와이브로 관련주에 지금 현재는 대장주입니다. 얼마 전까지 기산텔레콤이 대장인데 오늘 장마판에 또 영우통신이 또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시간의 거리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봤을 때 월요일장에 우리가 빠르게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인근님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울교 수장님께 아이리버로 고수익 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출발했던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가 오늘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됐습니다. 자,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넉 달쯤 돼가는데요.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종목도 많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 최은정도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왕초보에서 왕자를 좀 떼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마지막인 만큼 오늘은 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 시간에 주식 고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수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그 고수들의 하이라이트에 이어서 왕초보 최현정의 뒤를 이은 왕초보 최현정의 뒤를 이은 주식 고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검투사님께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을 받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 연희정보통신,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5종목이고요. 종목의 비중은 70% 그리고 현금 비중이 30%가 있습니다. 검투사님.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예, 확인했습니다.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종목들, 진단을 받고 싶은 종목이 2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휴맥스고요. 아가방 컴퍼니. 그동안 출연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오늘 좀 명확히 진단을 받고 싶거든요. 예, 일단은 그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물량들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을 경우에 좀 더 출회될 가능성들도 바닥을 한 번 더 하향 이탈될 가능성들도 있지만 일단은 현 구간대에서 바닥을 조점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성장성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고 다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손실을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손절을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손절을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안고 있으시면서 마음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들고 있던 거 조금만 더 바닥을 이미 좀 확인했으니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홀딩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종목들을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은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이 휴맥스에서 나오는 이 셋톱박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3년도까지는 디지털 TV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00%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셋톱박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셋톱박스에서는 국내 1인자로서 이 휴맥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그 상품의 질이라든지 경쟁력 면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차피 손절이 안 된 상태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온 상태라면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큰 무리가 없이 손실날 부분들은 메꿔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맥스는 조금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더 들고 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제가 현재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21%입니다. 예.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처음에는 전혀 들어가셨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고요. 단지 중간에 그 임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혐의 사건이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거래 정지도 되고 그런 사항들이 피치 못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천지지변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주식 투자자들이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거래 정지가 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으시다면 어차피 여기서 추가 하락이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추가 하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현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지지 포인트 구간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횡령 배임된 그 자금 자체가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이 악재가 이미 다 선반영, 현 구간대에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좀 들고 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도 좀 끌고 가보신다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상당히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그 시기가 다시 한번 테마가 그 출산과 관련된 테마들이 형성이 된다면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진단 덕분에 아가방 컴퍼니를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과 하림인데요. 특별히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수익권 내 있고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플러스가 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그 요즘 같은 경우에 테마의 중심은 뭐 전기차라든지 서울교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와이브로즈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뭐 원자력 관련 수혜주들도 있는데 이런 테마들 말고 외부에서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테마들을 찾아본다면 바로 중국 원양자원, 중국 식품포장 이런 종목들, 중국 관련 수혜주들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3월 초에 3일인가요? 6일 날 인민대회의가 있었는데 그 대회의의 결과들이 이제 중국 쪽의 내수 부양 쪽으로 이렇게 중국의 그 경제 정책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그 내수 경기 부양과 함께 수혜가 더욱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 더욱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 주들, 뭐 중국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연동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가고 있으니까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받쳐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 내수 앞으로도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면 5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이탈되면은 뭐 차익 실현을 하시던지 그러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림이네요. 오늘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이 5% 이상입니다. 예, 하림 뭐 닭고기 만든 닭고기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업체죠. 네. 뭐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지만 월드컵이 특히 개최되는 해에는 닭고기와 맥주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또 증가를 하는데 뭐 2002년은 월드컵만 있었지만 2010년은 동계올림픽도 있고 뭐 앞으로 월드컵, 아시안게임까지 아주 빅 이벤트가 계속해서 유치가 되기 때문에 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월드컵 관련된 수혜주로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호재들도 있고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는 회사니까 할인 요것도 단기 대응하신다면 5일 평선 정도에서 유지를 하면서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보유를 양봉이 나오던 음봉이 나오던 보유를 해가시면서 홀딩을 하시고 이탈되면 수익 실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희정보통신 좀 들어볼게요.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5% 정도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예, 연희정보통신 상당히 이 종목들도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부에서는 뭐 증권가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세력들이 있는 돈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이 연희정보통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LED에 대한 수혜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수혜가 계속해서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고 공급 물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적어도 2010년까지는 올 하반기까지는 앞으로도 실적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주가가 평가가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현 시점대에서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권에 있다면 이것도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건데 내가 올 하반기까지도 한번 LED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성장성을 보고 들고 가겠다면 좀 더 들고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지금 현 시점대에서 수익은 나고 있지만 좀 단기 대응을 하면서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휴맥스와 중국 원양자원이 20%가 있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컴퍼니,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주식은 70% 정도가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가진 종목 수가 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자,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 장세가 나왔습니다. 휴맥스가 1.6% 올랐고 아가방컴퍼니도 오늘 1.6% 상승을 했습니다. 하림은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림이 5.7%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 원양자원이 3.2% 수익권 내 있습니다. 자, 수익률, 총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2.56%였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1660선 위로 올라왔고 제 수익률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2.8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왕초보채 현장의 투자일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요. 저희 대박클럽 전화나 문자 메시지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 시간에 진행되는 주식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돌발 퀴즈 정답은요, 일단 문제 내용입니다. 매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탕이 되는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였는데요. 이것은 1번 실적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하이리츠증권방송 시황방송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그 추세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각 시장 사항에 맞춰서 종목들을 제때 맞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을 때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많이 또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에 맞는 또 맞춤형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맞춤형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장 상황이 현 시점이 어느 시장 상황인가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차트가 나오시죠? 나오죠? 자, 요 구간대. 자, 요 구간대. 지금 최은정 앵커께서도 보고 계시죠? 지금 이 구간대가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횡보장인가요? 상승 추세네요. 예, 그냥 보셔도 딱 아시겠죠? 네. 바로 이런 상승장일 때의 종목 대응하는 방법과, 그리고 바로 요 장, 횡보하는 장 속, 그리고 요 박스권이 있는데, 이런 횡보하는 장 속에서 대응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어딨냐? 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말도 못하게 빠졌던 이 하락장 속에서 종목들을 대응하는 방법,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시간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에 어떻게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상승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지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각 증권사들이 2010년에 예측한 그 지수 밴드에 대해서 아마 이제 차트가 한번 나갈 겁니다. 지수 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 자, 2010년도. 자, 그러면 아직까지 차트가 안 나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지금 1270포인트에서 1830포인트를 2010년도에 예측한 지수 범위인데, 그냥 보더라도 한 500포인트 이상 범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신한금융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2010년도 예상치를 300포인트에서 많게는 400포인트 차이 정도의 예측치를 이렇게 범위를 증권사들,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라는 이 증권사들에도 범위 밴드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시장을 일단은 봐야지 맞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는데,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몇 포인트를 찝어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욱더 힘들겠죠. 그러면 각 증권사들, HTS도 있고, 지금 보셨던 증권사들이 쫙 있는데 우리나라에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HTS를, 개설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매일매일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그 보고서들을 그날에 있는 시향 보고서들을 예측치들을 보고 읽으십시오. 읽으신 다음에 최소한 5개 증권사 이상의 시향들을 읽고 한다면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냥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시향글을 읽게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보시면 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한번 제가 지금 소품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레몬이에요. 네. 레몬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상큼해요. 상큼하죠? 네. 레몬을 보게 되면 벌써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침이 상당히 고일 텐데 바로 그겁니다. 시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체적인 그 경제 분야들이 다 하나로 접목되어서 종합주가지수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예측해놓은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레몬처럼 감을 잡아가면서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그냥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결 좀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을 그 보고서들 읽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최은정 앵커님께도 그 차트를 보여드렸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차트를 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좀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일봉상인데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자, 기본적으로 중간에 가든지 이런 시점대에 가든지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이고 시황 보고서들이 향후 어떻게 상승으로 갈 것이다, 하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정도를 접목해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상승장이구나, 하락장이구나 정도는 더욱더 감이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로 머릿속에 구체화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를 파악이 됐다면, 그러면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상승장일 경우에는 종목들이 당연히 상승으로 가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한번 칠판에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파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쪼개서 뭐 오늘 말씀드린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영우통신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대형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뭐 현대전자, 기아차 뭐 이렇게 가게 되면 파이가 대형주들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가야지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장일 경우에는 대형주를 매수를 해야 되고요. 대형주를 매수를 하는데 가장 먼저 대형주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금융주, 은행이라든지 증권주, 트로이카주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건설주, 경기가 살아나니까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이 매매 욕구가 증가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대형주들 중에서도 우리와 상당히 민첩하게 있는 뭐 은행 거래와 관련된 은행주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이라든지 은행주, 금융주들을 먼저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때 일단 전기전자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검 예, 지사님.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대형주들을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형주가 상승장에서는 대형주가 같고, 그렇다면은 하락장에서 횡보장이 있죠. 일단은 네. 상승과 횡보와 하락이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횡보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주가가 횡보하는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가지 못하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대형주가 가지 못한다면 이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안 가는 게 체크가 됐으면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종목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테마주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횡보하는 장 속에서는 대형주가 못 가니까 테마주들을 공략을 해라. 테마주들을 공략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단 이것이 매일매일 매년마다 정부 정책 테마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뭐 4대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증권가에서 좋아할 수 있는 테마들을 만들어내는 정부라면은 정부 정책 관련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IT라든지 이런 아이폰 출시와 같은 IT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장이라면 당연히 IT 관련된 테마들, 아이폰이라든지 이러한 테마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횡보장일 경우에는 테마주들을 공략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락장이 남았네요. 예,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떨어지는 것을 왜 주식을 굳이 합니까? 주식하지 마셔야죠. 있는 종목들 다 파셔야죠. 그리고 하락하는 것들 유효히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검투사의 얘기를 들었다면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투자하지 마셔야죠. 괜히 떨어지는 것들 잡아가지고 손 다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하락장일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당연히 100만 원, 150만 원 갈 수 있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이 삽니까? 안 삽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려고 안 해요. 그런 매매는, 그런 추천은 나도 하겠다라는 좀 자만심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자만심, 교만함을 갖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지는 나락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때, 시장에 대해서 겸손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100만 원, 150만 원 갑니다. 가지만 매매 안 하시는데, 따라서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락장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하지 마십시오.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은 떨어지는 장 속에선 유유히 지켜보셨다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보고서들, 각 증권사들이 내놓는 쏟아져 내는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탐독하시고,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평가주. 일단은 기술적으로 주가가 낙폭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과도하게 진행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마치 오늘 진단을 해드렸던 휴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충분히 갈 수 있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도 업황 자체가 요 고비만 넘기면 살아날 만한 업황이다. 라는 종목들을 증권사들을 통해서 보고서들 나오는 걸 보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종목들을 발굴을 하십시오. 종목들을 발굴을 한 다음에 이 종목들을 지켜봤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서서히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차트도 마찬가지고 반등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가 나온다면, 단지 우리는 저점에서 잡을 순 없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점에서 싸게 잡을 순 없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주가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보고서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떨어질 때 매수했던 실적이 저평가되고 낙폭이 과대되었고 업황에서도 앞으로 살아날 만한 업황들을 이때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는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시고 종목들을 발굴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투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 자, 상승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사라고 하셨고, 횡보장에서는 정부정책 테마주,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하지 말라, 지켜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시점은 도대체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검투사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예, 기본적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질문 자체가 너무 겁납니다. 우리 최현정 앵커께서 질문하시면 너무 날카로워. 그러나 누구나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검투사님.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바닥을 찍고 한번 쉬었다가 1700포인트로 가기 위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박스권에서 전고점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전고점을 지켜봐야 되겠고,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가령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내가 주식에서 투자하는 비중을 100%로 놓고 봤을 경우에 100% 정도에서 지금은 테마 종목들이 좀 가고 시장 상황이 17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문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유럽발 악재까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아사무사하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테마 종목들을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로 단타로 치시고요. 단타로 치시고 두세 종목 정도는 입질 매수라고 할 수가 있죠. 두세 종목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휴캠스 같은 거 바닥 치는 이런 종목들을 소량씩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현금으로 놔두는 그러한 전략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하신 내용은 여기서 끝인가요? 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 네.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대응법을 검투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셨죠? 화면 보시죠?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문제입니다. 종목 대응 방법 중 추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지선답니다. 1번 상승장, 2번 하락장, 3번 횡보장, 4번 고추장.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검토 받아보겠습니다. 이수 웹지스인데요. 매수가가 21,000원이고 비중이 20% 정도가 있으시다고요. 검투사님. 네, 일단은 뭐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추세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좀 부담이 되는 지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런 부담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들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뭐 성장성에 있어서는 아주 높게 쳐줄 수는 있지만 현 상황 수급이라든지 추세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따라서 단타를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앞으로 이런 종목을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이수앱지스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신 분이라면 조금만 더 하락한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매수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매수하는 거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수앱지스의 기본적인 그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을 좀 살펴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이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고요. 좀 적자가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까지도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좀 별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단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이수웹지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의 그 제휴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면서 이수앱지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판매, 임상 실험, 뭐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면에서 상당히 모든 경험들을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기업이면은 또 사실 알짜배기 기업이면 또 사실이니까 뭐 향후에는 지금은 빠지고 있어서 단타로 들어가신 분이라면 지금 2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앞으로 들어가실 분이라면은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적자폭이 커지고 올 4분기 정도 돼서 신약이 새롭게 이렇게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진다면은 뭐 가령 뭐 13,000원대, 13,800원대 정도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검투사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검투사님의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화학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이요. 예. 저점을 찍고 최근 굉장히 많이 올라온 듯도 싶은데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그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현 시점대에서는 조금만 더 조정을 받는 시점대에서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빠지면은 좀 매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LG 화학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화학하면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일단은 전기차에 있어서 그 시장이 앞으로 하이브리드카가 보급이 되고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면 바로 이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를 바로 이 LG화학에서 만들고 이 LG화학이 배터리만 만들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굵직굵직한 GM이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뭐 국내적으로 봤을 경우에 CT&T 같은 이런 회사들과 벌써 공급 계약들 체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 4분기 정도 됐을 경우에는 바로 GM과의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시장에 계속해서 그 성장 가능성, 하이브리드카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이 LG화학은 단연코 세계에서 으뜸가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성장성 면이고 여기에 대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뭐 LG전자도 있고 뭐 이런 그 전자 관련된 또 업체들과 또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 재료와 관련된 화학 기술력을 가지고 전자 재료와 관련된 그런 부품들 재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해서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보다도 매출액이 지금 현 시점대에서는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요 바로 그 전자 재료와 관련된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과 함께 특히나 중국의 뭐 내수 경기 정책이 있으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들도 반드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종목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대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 주가로 보게 되면 좀 상당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점대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라면 얼마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선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그 호재가 GM과의 그 물량들을 납품을 하게 되는 뭐 4분기까지도 뭐 들고 있는 것도 좋겠고요. 네. 뭐 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각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26만 원,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 목표가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대에서 박스권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시고요. 뭐 시장상이 급변해지면서 또 언제 또 유럽발 악재 같은 그런 그리스 악재 같은 상황들이 또 나오면 또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 LG화학도 빠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은 수익이 난다면 뭐 한 20일 이평선 정도에서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런 악재가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올 4분기 혹은 내년까지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중국의 그 인민대회의가 이제 3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 대회의 결과문들의 핵심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다는 것은 우리 지구를 싸고 있는 그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CO2가 자동차를 통해서 많은 매연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CO2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인데 바로 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로 전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내수 시장 및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커지고 중국의 전기차의 3위 업체라고 중국의 자동차 완성업체의 3위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와도 또 상당히 또 연관이 되어지고 공급 계약이 있으니까 반드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앵커님 어디로 가시냐고. 저 대박클럽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아니라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얘기를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 그 시간에는 주식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주말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봄비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